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박칼슘 제조회사 주식회사 휴버트 대표 방진조입니다. 이렇게 젠마 식구들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젠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젠마 사랑하는 만큼 해박칼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이제 제품 강의 시간인데요. 1시간 동안 제가 오랫동안 했던 체험 사례 위주로 1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 젠마 모든 식구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해박칼슘 천인데요. 젠마로 납품되는 제품은 해박칼슘 앞에 생생 해박칼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해바라는 뜻이 뭐냐면 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슘 천은 1000mg이어서 해박칼슘 천 이렇게 붙였습니다. 생생 해박칼슘을 오늘 이제 제품이 입고되는데요. 입고되기도 전에 많이 사랑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보통 제품 강의를 하면 이제 미네랄 칼슘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강의가 다 끝나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조 과정과 미네랄 칼슘 효과 효능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 해바칼슘은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캡슐이나 분말에 넣지 못하는 물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은 다 들어갔다라고 봐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산호이온 종합 미네랄이에요. 이 제품은 고순도 수용성 미네랄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화면에 나와 있지만 양자 에너지 수고요, 환원수고, 수소수고, 알칼리수고, 원적외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한 지가 이제 올해 11년 차인데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기술을 가지신 분이 해박칼슘에 기꺼이 기술을 제공해서 물에 대한 모든 테크닉은 다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젠마 가족분들은 생생 해박칼슘이 가장 최상의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테크닉은 뒤에도 또 나오니까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생생해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에 있습니다. 고순도를 왜 굳이 이제 첫 장에 첫 페이지에 넣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약국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곳에서 이제 이렇게 사서 드셨던 칼슘들은 주로 탄산 칼슘이고요, 저순도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셔도 잘 흡수가 안 되는데 저희 칼슘은 고순도 칼슘이고요, 수용성이고 이온화된 칼슘입니다. 그리고 원료 자체도 특허고 아까 조금 전에 전 화면에 나와 있듯이 양자, 자연수소수, 원적외선수 이것을 물에 적용한 아마 첫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 생생해바의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알칼리수입니다. 우리 몸을 약 알칼리로 만들어 주는데요. 요즘 대부분이 코로나로 이제 전 세계 국민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성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해바는 pH가 10이고요. pH 10의 물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을 가장 적절한 약 알칼리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밑에 표에 나와 있지만 7, 8 이 정도가 가장 좋은 물인데요.
저쪽으로 연두색, 노란색으로 우리 몸이 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하는데요. 우리가 몸을 약 알칼리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수가 중요하고요. 양자파동수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물의 파동을 높이고 물 입자를 작게 하여 클러스터 48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양자는 지구상의 가장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일 때는 입자라고 하고 안 보일 때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상의 가장 작은 입자로 물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48로 작아졌습니다.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평생 집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음용했던 물은 클러스터 120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는 클러스터 60이고요. 좋다 하는 수소수가 클러스터 60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우리 몸의 세포의 사이즈가 이제 물이고 60인데요. 물 사이즈보다 세포 사이즈보다 더 작은 물이어야 세포 안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클러스터입니다. 원적외선으로 또 처리가 됐는데요. 원적외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가정이든지 아마 집에 원적외선 매트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적외선 매트가 우리 몸을 겉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을 뜨겁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 물도 생생해봐도 물로 되어 있다고 이제 누차 강조드렸지만 물을 드시면 내 몸이 36.5도 이하의 체온을 가지신 분들은 생생해바를 드시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수소수예요. 또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이 pH 10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물은 그냥 자연으로 수소 용존량이 발생합니다. 수소 용존량이 발생하는데 제품화돼서 생생해바가 공장에서 제조가 돼서 젠마로 와서 우리 이제 젠마의 사업자분들한테 각 가정으로 배달이 돼서 드실 때까지 몸 안에 들어가서까지도 수소수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수소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몸에서 작용합니다. 지금 여기 또 나오네요. 생생해바는 클러스터 48입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오유는 210, 수돗물 120, 증류수 118, 지하수 105, 생수 94. 생생해바는 48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음용을 하고 효과를 측정하실 거지만 한 잔 하루 한 병 드시기 전에 벌써 몸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효과 효능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48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난 물이다 이렇게들 인정하고 계십니다. 환원수고요. 마이너스 360mV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360mV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몸 전체를 환원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평생 사시면서 여태까지 좋은 것들 많이 드셨지만 예를 들어서 좋다 했던 것들을 제가 환원수를 재보니까 100이나 110 이 정도 돼요. 근데 우리 해바는 환원 수치가 마이너스 360
미리볼트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상 이제 제조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제 제조 과정보다 드셨을 때 효과 효능을 주로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 사장님들과 이제 교류를 나누고 싶은데요. 해박칼슘이 탄생된 지가 지금 11년 차입니다. 저는 이제 11년 동안 전국에 제품 설명이 필요한 모든 곳을 제가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목사님이 드신 다음에는 교회를 초대해서 저를 제품 강의를 시켰고, 또 스님들이 드시고 좋을 때는 절로 저를 불러서 스님들을 이제 상대로 제가 제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해서 백내장을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해발을 목사님한테 한 명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로 한 병 드시고 눈이 환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고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전 교인을 상대로 해박칼슘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치아 건강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60세 이상 80%가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 합니다. 우리 저희 생생해발을 드실 때는 입 안에서 한 5초 정도만 각을 이렇게 하시고 삼키시면 좋습니다. 입 안에 세균이 제일 많다 합니다. 입 안에 세균과 염증 때문에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는데 생생해발을 드실 때 입 안에서 약 5초 정도만 가글을 해서 삼키시면 입 안에 세균과 염증이 없어지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단 입 안에 세균과 염증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입 안에 반응을 해요. 입 안에서. 그러니까 입천장이나 여기가 다 이렇게 살짝 해질 수 있어요. 그 현상은 이틀 3일 지나면 싹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은 고생하시고 입 안에 세균과 염증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잇몸이 무너져서 딱딱한 거를 못 씹고 뭐 김치, 깍두기 기본적인 반찬도 못 씹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생생해발을 드실 때마다 5초, 10초 정도를 가글해서 삼키시면 잇몸이 탄탄해집니다. 잇몸이 탄탄해져서 딱딱한 거를 꽉꽉 씹을 수 있게 힘이 생겨요. 이거는 구미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60대 초반의 남자가 어느 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입 안에 이빨이 하나씩 빠져 있더래요. 잇몸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위 아래 이를 다 빼세요 하더래요. 그만큼 잇몸이 이제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구미에서 치과를 4군데를 갔답니다. 4군데를 갔는데 4군데 치과에서 다 위아래 다 빼세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더 큰 데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대구로 갔는데 대구에 간 치과에서도 역시나 위아래를 다 빼라 하더래요. 임플란트 견적이 2,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분이 포기를 못하고 계속 수소문을 한 거예요. 수소문하다가 이제 생생해바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생해바를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약 5초에서 10초 정도를 가글을 하고 삼키고 그분하고 저하고 상담을 할 때 한 병이나 2병 정도만 드셔도 잇몸이 탄탄해져서 아마도 이를 안 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로 칼슘을 열심히 드신 거예요. 2주 동안을 칼슘을 2병 드시고 다시 치과를 방문했는데 치과에서 아니 선생님 도대체 뭘 드시고 오셨냐고 이렇게 잇몸이 탄탄해지는 건
제가 치과 개원 이래 보지를 못했다고 선생님이 이해 안 빼도 됩니다. 해서 정말로 기적같이 그분은 윗니 아랫니를 다 안 빼고 잇몸이 탄탄해져서 잇몸이 지금 사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해진 사례가 있어요. 그분 말고도 엄청난 사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장님 저도 잇몸 튼튼해졌어요. 저도 잇몸 튼튼해졌어요 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님도 살아생전에 잇몸이 이제 부실해지니까 깍두기를 못 씹잖아요. 깍두기를 저희 집사람이 아주 얇게 썰어다가 갖다 드려도 그 얇은 것도 못 씹고 그냥 혀로 입천장으로 그냥 우물우물해서 생기는 그런 것을 보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세 이상 모든 분들 중에 80%가 잇몸이 무너졌다. 그래서 잇몸이 무너진 상태로 예를 들어서 치과를 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사례처럼 입 빼세요라고 하지 치과에서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저도 이 생생해봐가 잇몸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탄탄하게 해서 정말 단단한 거를 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정말 기뻤어요. TV에서 뭘 1년 내내 광고하죠? 잇몸 튼튼해지는 거 광고하잖아요. 예, 저의 생생해봐는요 정말 기적같이 한 주, 두 주, 1, 2주, 한두 병 정도만 드셔도 잇몸이 탄탄해지는데, 또 좋은 게 뭐냐면 나이를 안 가려요. 60, 70, 80, 90 나이를 안 가려요. 그래서 잇몸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제 음식물을 꼭꼭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양 결핍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데요. 생생해봐 드실 때 꼭 5초, 10초 가글해서 드시고, 입천장이 입 안이 헐고 불편한 것은 2, 3일 가니까 그거는 다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밀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장에 제가 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희 제품은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순도 높은 칼슘이고 수용성이어서 드시는 대로 흡수가 다 되고, 그래서 골밀도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냥 드시다 보면 골밀도는 그냥 좋아져요. 자, 골밀도가 좋아지는 것도 조금 전에 잇몸이 탄탄해지고 딱딱한 거를 씹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입 안이 다시 이제 잇몸이 탄탄해지면, 자, 나이를 안 가린다 했습니다. 60, 70, 80, 90 안 가린다 했어요. 그런데 골밀도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0, 70, 80, 90 보통 이제 그 골밀도가 낮아지는 게 이제 폐경이나 이제 50, 60 되면 누구나 이제 골다공이 생기는데요. 누구나 골다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칼슘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칼슘은 고순도 수용성이고, 또 그 아주 물이 작게 쪼개진 그 물이 칼슘을 이제 품고 뼛속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뼛속까지. 그래서 80, 90 되신 분들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 감히 외출을 못해요. 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셔집니다. 부셔지는 날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머님들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녀들은 가능하면 눈 오면 아예, 눈비가 오면 날씨가 안 좋으면 아예 어머니 오늘 집에 계세요. 뭐가 염려돼요? 넘어져서 혹시라도 뼈가 부러지지 않고 부셔질까 봐. 네. 근데 신통하게도 생생해봐는 6, 7, 8, 90 되셔도 골밀도가 신속하게 좋아지는데 의사가 놀랄 정도예요. 저의 이제 후배가 어머니가 90 되셨어요. 90 되셨는데 정말 기대 안 하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대 안 하고 제품을 그냥 한 병 이렇게 어머니를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정기 검진하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골밀도가 90대신 어른이 골밀도가 좋아진 사진을 보고 엑스레이 기사한테 이거 혹시 잘못된 사진일 수도 있으니 다시 찍어봐라. 그래서 다시 찍어 왔는데도 그 어머님 90세 어머님이 골다공이 정말 현저하게 아주 막 눈에 띌 정도로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머니한테 뭘 드셨어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갖다 준 칼슘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더 열심히 드세요. 라고 의사가 말씀하시더래요. 자, 골밀도는 누구든지 연세 상관없이 누구든지 개선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육 강화 이렇게 썼어요. 사진에는 이제 남자분이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자,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어머님들이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이 이제 고생하시는데 60 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불편해요? 제가 이 칼슘을 10년 동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 아픈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조금 과장되게 하면 절반 들어요. 그러면 무릎, 허리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자, 왜 아플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냐면 뭐 흔히 이제 병원에서 해줬던 얘기들 뭐 인대가 어쩌고저쩌고 퇴행성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요. 근데 제가 이 페이지에 뭐라고 썼어요? 근육 이렇게 썼어요. 예, 무릎이 아픈 거는 불편한 것은 무릎이 불편하고 아픈 게 아니라 무릎 아래에 있는 이 종아리하고 이 허벅지에 근육이 소실돼서 무릎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 요즘 소비자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무릎이 아픈 이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자, 전부 다 안 물어봐요. 무릎이 아프면 그냥 뭐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나 무릎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주사 주고 약 주고.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여기 허벅지와 종아리에 근육이 소실돼서 무릎이 불편해진 겁니다. 시큰시큰 자기 위치에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무릎이 아픈 이유 이렇게 치면 100% 근육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무릎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내 무릎이 편해지려면 내 무릎 아래 위에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근육이 생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병원을 의지하고 한의사를 의지하고 대체의학 의지하고 한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무릎에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네. 그런데 10년 전에요. 제가 해박칼슘을 처음 만들어서 어디다 팔 줄 몰라가지고 막 동생들, 선배들, 친구들 막 다니면서 막 나눠줬어요. 막 나눠줬더니 바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와요. 형님 그거 더 줘요? 아니면 사야 돼요. 그래 네 맘대로 해. 더 달라면 더 주고. 왜? 그랬더니 어머님이 무릎이 어지간히 뭔가 반응이 온대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생생해봐가 근육을 만든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저는. 그래서 무릎 이하 이상 그러니까 종아리 허벅지에 근육이 만들어지면 무릎은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는 다 아니에요. 예, 근육이 생겨야 무릎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한 것이 자랑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근육이 생겨서 무릎이 편해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요. 예, 이것도 체험 사례 제가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서울에 신촌 살아요. 신촌 서강대 뒷산 거기 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퇴근 때 되면 이렇게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막 소나기가 오는데 우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비가 퍼붓는데 동네 할머니가 그 슈퍼 앞에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냥 슈퍼 앞에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혹시 어머님 제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아주 반색을 하면서 자기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좀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그래요. 모셔다 드릴게요. 갑시다. 그랬더니 집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슈퍼에서 옆집이에요. 그분 집이. 그래서 속으로 아니 뭐 5걸음 10걸음도 안 되는 집에를 왜 못 가시고 이 비를 맞으면서 저를 기다렸을까 하고 부축을 해서 그 어머님을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문을 열으래요. 열었어요. 그랬더니 계단이 2개가 있어요. 계단. 그 계단 2개를 못 내려가서 그 조그마한 슈퍼 앞에서 그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계단 밑에 내려가서 자기가 내려오는 걸 이렇게 손으로 받쳐달래요. 그래서 계단 밑에 내려가서 그 어머님이 내려오는 걸 이렇게 받쳐드렸어요. 받쳐드리고 또 연립주택이었는데 2번째 문이 그분 집이셔서 문 앞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해박칼슘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가끔 뵐 때마다 한 병 한 병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몇 개월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퇴근길에 그 할머니를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깡통에 들어있는 커피 있잖아요. 뭐죠? 가스비, 케첩이. 그걸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제가 지나가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커피 한 잔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왜 저를 주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일단 먹으래요, 커피를.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따라와보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비를 맞고 계단 2개를 못 내려갔던 어르신이 자기가 계단 2개를 실제로 편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계단 2개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서 이 커피를 선생님한테 꼭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맛있게 커피를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왜 무릎이 건강해져서 계단 2개를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생생해바가 들어가서 종아리에 허벅지에 근육을 생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니까 힘이 있으니까 계단 2개를 혼자 당신이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감사했지만 저는 그분이 감사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강의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지금 불편해 있어요. 안 불편한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이 다 무릎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그 우리의 어머님들을 편하게 걷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랑스럽게 이 생생해바가 나이 안 가려요. 이것도 나이 안 가립니다. 연세 안 가려요. 6, 7, 8, 90세 누구나 드셔도 종아리에 허벅지에 근육이 생겨서 무릎이 편해져요. 네, 편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가면 무릎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요. 손 들어요. 그러면 지팽이 짚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한두 분 계세요. 그럼 일어나 보라 하세요. 네, 일어나요 그분이. 그럼 제가 그분하고 1대1로 500명 앞에 300명 앞에 100명 앞에 그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요. 자 어머님 지팽이 버릴 때까지 다리에 근육이 있어서 지팽이 의지 안 하고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해박칼슘 드세요. 그러면 지팽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면 500명이 우리와 같이 박수 쳐요. 근데 부산에 계신 분이 정말로 아들, 딸 의사가 다 수술을 권하는데 제 말을 믿고 생생해바를 정말로 먹으면 내 무릎이 좋아져서 지팽이를 벌릴 거다라는 확신으로 계속 드셨어요. 한 1년 정도 드셨대요. 본인 말씀이.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버릇처럼 의지하던 지팽이를 버렸는데도 혼자 걸어가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울어요, 울어. 네.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지팽이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무릎 하나 아픈 것도 이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먹는 걸로 주사로 약으로 여기 근육이 생길 수 있는 그것을 저도 못 봤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생생해발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허리라고 썼어요. 허리. 이 등짝, 등, 척추. 척추도 우리가 50대까지는 허리가 안 아파요. 왜? 등짝에 근육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등에 있는 근육이 척추를 이렇게 지그시 잡고 있어야 우리가 보행을 하고 일상을 하는데 이제 불편이 없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허리를 이 등뼈를 잡을 수 있는 등짝의 근육이 다 소실돼요. 소실되니까 척추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속도로 이렇게 내려앉아요. 내려앉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엉치까지 가니까 척추가 진 누르니까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눌려서 아프잖아요. 눌린 거를 펴야 돼요. 펴야 안 아파요. 피는 게 뭐예요? 어머님들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야 진 눌린 데가 펴져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굽혀보세요. 이렇게 굽혀보세요. 굽히는 이 제스처가 등에 있는 협착된 달라붙은 내려앉은 그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게 그게 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님들이 왜 허리를 이렇게 자꾸 굽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없어야 될 물건이 뭐냐면 어머님들이 몰고 다니는 유모차예요. 유모차를 왜 몰고 다니세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니까 몸이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니까 몸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릎 근육이 없어서 못 걷는 거나 허리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허리가 내려앉는 거나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병원에 가요? 그죠? 가죠. 네. 그러면 뭐 협착이니 디스키니 뭐 신경이 뭐 눌렸느니 파열됐느니 등등 하잖아요. 자, 방법 없어요. 이 등짝에 근육을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못 걷다가 돌아가셨어요. 허리는 안 굽으셨지만 못 걷다 돌아가셨어요. 왜? 이제 근육이 다 빠져나가니까. 자, 그러면 종아리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듯이 등짝에도 근육이 생기니까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허리 펴지면 어떻게 돼요? 예, 편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의학은 다 병명으로 분류해놨어요. 디스크가 어쩌니, 협착이 어쩌니, 뭐 파열이 어쩌니 해요. 다 뭐예요? 근육이 소실돼서예요. 그러면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자,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근데 뭘 먹어서 근육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저도 못 봤어요. 예. 시중에 그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선진국, 미국, 호주, 일본 등등등등, 유럽. 자, 그런 모든 것들도 칼슘제예요. 드셨어요? 칼슘의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근육이 강화되는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못했어요. 왜? 첫 장에 나왔잖아요. 고순도다, 수용성이다. 저순도고 물에 녹는 칼슘이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내 몸 안에서 칼슘이 하는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어서 이걸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 해결됐어요?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을 1시간 할애받았는데요. 조금 급해졌습니다. 자, 우리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여러분 주먹 줘보세요. 주먹. 여러분 그 가슴에 달려있는 심장이 여러분 딱 사이즈가 여러분 주먹만한 합니다. 주먹. 이 주먹만한 심장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단 1분도 안 쉬고 24시간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이렇게 박동을 하고 있죠. 자, 요것도 한 번만 고민해 봅시다, 우리. 자, 내 가슴에 달려있는 심장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뛸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할까? 자, 제가 지금 무릎 허리 예를 들면서 근육을 말씀드렸어요. 심장도 100% 근육입니다. 100% 근육이에요.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게 뭐다? 칼슘. 여기 무릎 허리. 지금 이미 났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무릎 불편한 거, 허리 불편한 거 이미 해방됐어요. 왜?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심장을, 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조금 걸으면 숨차고 심장에 압박이 오고 조금 가다가 아무데나 그냥 털썩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고 그건 뭐예요? 심장도 근육이어서 이제 60, 70, 80 됐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근육도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저 심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심장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 있을까요? 선생님, 저 심장이 압박이 와요. 조금만 걸어도 여기가 따끔따끔해요. 그러면 뭐 해요, 병원에서? 심전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약해지고 심장이 압박이 오고 부정맥이 생기고 뭐예요? 이 심장 근육이에요. 심장도 100% 근육이에요. 그래서 생생해바는 심장에도 근육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잘 들어주세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잠자는 사이에 그냥 내 심장의 근육을 만들어 놓고 가면 좋겠죠. 그런데 안 그래요. 예, 심장이 현저히 약하신 분들은 생생해바를 한 잔만 드셔도 바로 심장에서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평소보다 심장 박동이 달라져요. 왜? 근육이니까요. 그러면 생생해바 먹었더니 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그리고 겁이 나서 안 먹어요. 자, 심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내가 느낄 때에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 내지는 교육이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들이 언니 이거 먹으면 심장 튼튼해진대 하고 줬어요. 줬는데 심장 튼튼해지기 전에 벌렁벌렁 거린다 했잖아요. 벌렁벌렁 거리니까 무서워서 안 드세요. 네,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전달할 때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 박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위도 근육이에요. 위. 자, 콩팥도 근육이에요. 장도 근육이에요. 장이 어떻게 돼요? 뭔 일을 해요? 우리 위에서 음식물을 이제 입에서 씹어서 위로 보내면 위에서 또 분해해서 장으로 보내서 장에서 영양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러면 장도 어떻게 움직이나요? 장도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꾸불꾸불 내 배에 있는 장이. 그러면 장도 근육인데 그 꾸불꾸불 거리는 힘이 예전과 같이 셀까요? 아니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흐물흐물해졌을까요? 자, 가장 잘 팔리는 게 다이어트예요. 네, 다이어트. 왜? 살 빼려고. 그럼 살은 왜 쪘을까요? 근육이 약해서입니다. 근육이 약해서. 네, 그래서 장 운동을 활발히 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자, 우리 남자분들은 뭐가 와요? 전립선 비대라는 게 옵니다. 전립선 비대도 근육이에요. 비대가 뭐예요? 전립선이 늘어졌다, 늘어났다. 왜 늘어났어요? 근육이에요, 근육. 힘이 없으니까 전립선이 처진 거예요. 전립선이 처지니까 뭘 건드려요? 요로를 건드려요. 요로를 압박해요. 압박하니까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엄청 불편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안 나와요. 찌끔거리다 말고. 그런데 뭐예요? 전립선도 근육이에요. 전립선을 탱탱하게 해주면 소변 보는 불편함은 그냥 사라집니다. 또 어머님들은 뭐 와요? 요실금이 옵니다. 누구나 와요.
요실금도요 흔한 거예요. 무릎 불편하듯이 허리 불편하듯이 그냥 요실금도 와요. 오는데 뭐예요? 요실금도 요실금도 근육이에요. 예. 그래서 근육이 생기면 무릎, 허리, 심장, 위, 소장, 전립선, 요실금 이게 다 근육이에요. 예. 그래서 생생해바가 근육을 만들어 주면 이런 불편함은 다 해소됩니다. 신경 전달도 칼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경이 손상되고 또 어디 가서 부딪혀서 신경이 이제 상하고 특히 이제 그 공사 하시는 분들이 막 자재가 안전모 위에 막 떨어지고 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보면 꼭 사고 나기 좋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냥 털털털털 거리다가 논두렁에도 박고 이렇게 너무 어르신들이 농사 짓다가 다치잖아요. 다친 자리는 즉 우리 몸 전체가 어딘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충격을 받은 자리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통증도 잘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이유가 이 칼슘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넘어져서 아픈 통증, 다쳐서 아픈 통증, 수술 후 통증, 교통사고 후 후유증. 그냥 이것도 제가 체험 사례 하나로 신경 전달 이제 강의를 대체할게요. 어느 분이 28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무릎 이하 정강이를 치고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뼈는 어찌 해서 맞췄어요. 그런데 이 정강이 부분에 모든 신경이 자동차 사고 날 때 다 막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8살에 오직 축구만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축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기 통증이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왼쪽 발은 걷고 다친 오른쪽 발은 살짝 끌고 걷고 끌고 이렇게 이제 그 5년 동안 5년을 그렇게 생활하던 남자아이가 이제 이 생생해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자기 말로 한 6개월 먹었대요. 6개월 먹었는데 이 아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있는 데를 안 가요. 아무리 더워도 자동차에 에어컨을 안 튼대요. 왜? 그랬더니 막 여기가 정강이가 막 컥컥컥컥 쑤시고 통증 때문에 그걸 못 한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후유증이 심했는데 기적이 이제 벌어졌어요. 해바를 6개월 정도 먹었더니 아까 뭐라 했어요? 왼쪽 발은 걷고 오른쪽 발은 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통증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끌던 발도 정상적으로 걸음을 걷게 됐고요. 콕콕콕콕 쑤시고 막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냥 이 쑤시고 막 했던 통증도 95%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그냥 신경이 상했잖아요.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신경이. 그 신경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이어준 거예요. 그걸 원래 칼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강의 첫 장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칼슘들은 들어갔어도 신경 전달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뭐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수술한 자리 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넘어져서 아픈 통증, 다쳐서 수술 후 통증. 보세요. 수술이 뭐예요? 칼로 이렇게 피부를 쭉 쬐잖아요. 짠 자리는 죽을 때까지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왜? 신경을 전달하는 그 뭔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생해바는 신경을 전달하니까 넘어져서 아파, 다쳐서 아파, 수술해서 아파, 교통사고 나서 아파, 통증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네,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네. 혈액. 우리가
그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거울을 보고 나는 내 혈색은 정말로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색이 뭐예요? 내 몸에 지니고 있는 피의 색깔. 네. 그런데 아까 심장이 뛰게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심장을 이렇게 박동시키는 일을 칼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 혈액에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심각한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칼슘 없으면 죽어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우리 몸에 칼슘은 99%가 뼈에 있고요. 1%만 혈액과 세포에 있어요. 혈액에 칼슘이 없으면 정말로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심정지가 되기 전에 뼈에 99% 저장된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가져가요. 혈액으로 가져가는데 내 피가 가져야 될 적정량의 칼슘만 가져오면 되는데 오버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내 혈액에 칼슘 농도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과유불급, 너무 많아진 칼슘이 석회로 변합니다. 석회. 자, 지금도 일반적인 이제 상식은 뭐냐면 칼슘 많이 먹으면 석회 낀대 그래요. 네. 자, 석회가 왜 끼냐면 칼슘을 못 드셔서 끼는 거예요. 드셔도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심정지보다도 뼈에 있는 칼슘이 녹아져서 혈액으로 운반돼서 그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심장을 박동을 해야 되니까 심정지보다는 나으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진 칼슘이 몸을 운행하다가 어깨에 끼면 50견이 와요. 어깨에 끼면 50견이 와요. 50견이 왔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선생님 어깨에 석회가 꼈습니다. 그래요. 그 석회 어디서 났어요? 뼛속에 있는 거를 혈액으로 가져갈 때 많아진 칼슘이 독성 칼슘 석회로 변해서 어깨에 끼면 50견, 심장에 끼면 협심증, 혈관에 끼면 혈압, 당뇨, 고지혈, 하지정맥 등등. 왜 생겼어요? 석회가 주범이에요. 석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여기서 거론 안 할게요. 석회가 주범입니다. 그러면 석회가 왜 꼈어요? 양질의 좋은 칼슘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칼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칼슘 농도가 약해지면 심장 박동은 물론 피가 떡지게 되고 피가 산성으로 바뀝니다. 산성으로 바뀐 피가, 떡진 피가 어디로 가요? 신장으로 가서 피를 걸러야 되는데 떡지고 산성화된 그 피를 신장이 걸러다가 피곤해서 신장이 일을 안 해버려요.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증상으로 또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속에 지니고 있는 피는 필수적으로 칼슘 농도가 맞아야 돼요. 이 농도가 내가 지니고 있는 피의 양의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의 칼슘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생들 하세요. 고생.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죠? 이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내 심장은 뛰고 있는데 내 심장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 심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는데도 결정적으로 그 일을 칼슘이 하는 거예요. 칼슘이. 세포 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 어디 가요? 동창회 가고, 그죠? 또 어디 가나요? 어디 모임에 가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같은 동갑끼리 10명이 모였다 쳐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누군가는 젊게 살고, 누군가는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늙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늙는 게 뭘까요? 세포가 줄어드는 게 늙는 거예요. 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게 늙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세포가 60조 개에서 8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저나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평균을 60으로 보면 이미 60조에서 8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약 3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세포가 죽어서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세포도 수축과 확장이 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수축 확장 계속 이렇게 세포가 움직여야 돼요.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칼슘이에요. 칼슘. 뭐예요? 세포가 수축 확장이잖아요. 수축 확장. 그런데 수축하고 확장하는 일을 세포 속에 핵과 막에 칼슘이 있어야 칼슘끼리 채널이 형성돼야 세포가 먹이 온다, 단백질 온다, 먹자 하고 세포의 핵과 막에 있는 칼슘이 채널이 형성이 돼서 교신을 해야 디디디디 먹이 온다, 받아 먹자. 그래서 수축 확장을 하는 거예요. 먹이 활동이에요. 수축 확장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세포도 칼슘이 없으면 수축 확장을 못해서 세포가 먹이를 못 먹어요. 예. 먹이를 못 먹으면 세포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칼슘 부족으로 인하여 세포가 활동을 저해받고 방해받고 먹이를 못 먹고 세포가 죽고 해서 우리가 늙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뇌에 있는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남자는 중풍, 여자는 치매예요. 네. 나는 소원이, 어르신 소원, 나는 중풍 안 걸리는 게 소원이요. 어머니 소원이 뭐세요? 난 치매 안 걸리는 게 소원이야. 왜? 그만큼 치매나 중풍은 온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 자,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고 세포가 쭈글쭈글하다 죽고 하는 것도 칼슘 부족이에요. 칼슘 부족. 네. 이거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강의는 전부 그래 네가 맞는 말 하나 틀린 말 하나 보자.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박사님들이 저보다 먼저 다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뭐예요? 세포가 칼슘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근데 생생해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포 속에 필요한 칼슘을 채워줬어요.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움직여요. 수축 확장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단백질, 아미노산이 오면 세포가 단백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고 탱탱해지고 세포가 점점 커집니다. 네. 근데 계속 커질까요? 세포가 분열을 할까요? 분열합니다. 분열. 세포 분열하는 거는 이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성인이 되고, 그죠? 그러면 갓난 아기나 성장할 시기에 애들만 세포가 분열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것도 나이 안 가려요. 60, 70, 80, 90대도 적정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 몸속의 세포도 건강해지고 분열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그 슈퍼에서 계단 2개를 못 내려가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할머니가 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몸에도 생생해바가 들어가서 세포에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뭐예요? 애초에 생명이 세포 하나잖아요. 세포 하나. 건강한 세포,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의 결합이 세포가 돼서 그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냥 먹고 사느라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내 세포가 왜 굶어 죽는지 내가 왜 늙는지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죠? 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정상 체온을 찾을 수 있어요. 36.5도를 찾을 수 있어요. 수소수예요. 네. 수소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수소수에 대한 효과 효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수소수는 H와 O가 분리된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염증, 종양, 근종은 활성산소가 주범이에요. 산소, 활성산소, 나쁜 산소,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 때문에 누구나 생기는 활성산소가 염증이고 종양이고 근종입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누가 없애냐? 염증을 누가 없애냐? 수소가 없애는 겁니다. 수소가, H가. 그러면 떨어져 있는 H가 생생해바는 H와 O가 수소 용존량이 있는 물이에요. 수소수예요. 그래서 생생해바를 드시면 생생해바 이 칼슘이 온 몸을 운행하다가 어디에 있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 머리에 있든 눈 안에. 제가 황반변성이 왔었어요. 그래서 왼쪽 눈에 거의 실명 단계까지 가서 면허증 1종을 가지고 왔는데 2종으로 바뀌었어요. 시력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시력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가려도 저기 멀티 이오나이저 보여요. 수돗물, 황금물 이 보여요. 자, 그래서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황반변성이 생겼다가 스스로 나은 사람은 안과 개원한 지 30년 만에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만 날까요? 네,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젠마에 와서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인데 저희 생생해바가 이렇게 젠마에 식구들과 만나게 이렇게 애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런칭도 되기 전에 이 사업자 우리 사장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와 같은 그 관심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우정 대표님 제가 한 3년 4년 동안 이렇게 자주 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이제 사업자 사장님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자 사장님들이 우리 젠마에도 방진조가 만든 해박칼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우정 대표님이 그냥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하시고 대표님 저희 회사에 칼슘 넣어주세요. 이래서 이제 오늘 입고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아마 물류창고에 됐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강의 시간에 자주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2박 3일 세미나 하는데도 잠깐 갔다 왔는데요. 젠마 사업자들이 너무너무 활발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생기발랄하시고 긍정적이시고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저도 2박 3일 세미나 갔다가 많이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런 생생해바의 강의가 필요하시면 초대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서 열심히 해바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인데 부족한 게 많았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